제가 오늘은 신형 티구안을 가져왔어요. 신형 엠블럼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얘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 친구 알았어요. 이 친구는 약간 스무스한 걸 원하지 않아. 부드러운 거보다 약간 강하고 조금 터프하게 다뤄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구나. 자, 안녕하세요. 제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형 티구안을 가져왔어요. 이 신형 티구안을 많은 사람들이 리뷰할 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티구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티구안을 시승차를 받아서 하루 정도 타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은 이 신형 티구안이 가격이 너무 괜찮게 나왔는데 전 세대에 비해서 약 200만 원 정도 더 싸게 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히 폭스바겐에서 프로모션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저도 구매를 혹하게 만들었던 그런 차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포모션 프레스티지 차량인데 4가지의 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포모션은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포모션에 프리미엄과 또 프레스티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전륜의 프레스티지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그냥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받으면 3,800만 원 정도 가량의 차량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 티구안이 나오면서 국산차들이 많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가격도 괜찮게 나왔고 옵션도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관 같은 거 둘러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는 직렬 4기통에 150마력 그리고 36.7토크인데 사실 조금 부족한 출력이긴 하지만 달리는 용도가 아닌 그냥 SUV, 가족용 차 혹은 그냥 시내 주행만 한다고 쳤을 때는 그냥 뭐 아쉬울 거 없는 정도의 차량이고,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도 15km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엄청 좋은 거죠. 연비가 극강의 가성비로 타는 차인 거죠, 이 차는. 그리고 이 외관부터 일단 돌아보시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저는 눈에 띈 게 이 엠블럼이에요. 이 엠블럼이 이번에 신형 마크가 적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양각으로 되어 있는 엠블럼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조금 일체감 있는 식으로 신형 엠블럼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전에 양각인 그런 엠블럼보다 지금 엠블럼이 더 예쁘고,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3줄이었어요. 3줄 라인이었는데 지금 한 줄이 더 추가가 된 4줄 라인으로 돼서 조금 더 넓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SUV처럼 강인한 그런 디자인을 가졌죠. 그리고 이게 라이트가 신형 IQ 라이트가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전에 티구안을 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IQ 라이트가 확실히 조금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서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라이트가 조향까지 되니까 거리에 따라서 그런 것도 되게 또 놀라운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턴 시그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턴 시그널이 이번에 되게 예쁘게 적용이 되었어요. 이게 프레스티지만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휠 쪽을 보시면 이건 19인치 휠인데요. 프레스티지에만 19인치 휠이 적용되었고 프리미엄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색깔이 요즘에 좀 이런 먹물 같은 색깔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색깔 보고 처음에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프레스티지에만 적용이 된 건데 이 다크레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머플러는 페이크예요. 그냥 크롬으로 처리만 되어 있고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형 엔진이 질소 산화물을 약 80%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신형 엔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향후에 나올 폭스바겐의 디젤 모델들도 다 이 엔진을 적용을 시켜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티구안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상당히 예전 티구안에 비해서 많이 SUV스러워졌고 강해 보이게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SUV인 만큼 적재 공간, 트렁크를 한번 봐야겠죠? 네, 트렁크는 다행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네요.
자, 이게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SUV만큼 넓어요. 넓고 뒷좌석이 폴딩까지 되니까, 그러면 뒷좌석 폴딩까지 하면 총 600리터가 넘는 적재 공간을 자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뒷좌석을 한번 제가 폴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2열에서도 폴딩이 가능한데, 아유, 여기서도 폴딩이 가능해요. 이게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왼쪽부터 해야 되나? 이게 차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얘가 좀, 이 친구 알았어요. 이 친구는 약간 스무스한 걸 원하지 않아. 부드러운 거보다 약간 그 강하고 조금 터프하게 다뤄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구나. 자, 이렇게 누워봤는데요. 좀 공간은 확실히 넓어요. 근데 좀 아무래도 산타페나 이런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작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충분히 공간은 나올 것 같고, 제가 한번 다 누웠다고, 만약 이런 데다가 침대 에어 매트나 이런 거 깔고 누웠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누워볼게요. 이 정도면은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차박은. 그리고 이쪽에 좀 상당히 뒤쪽도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뒷좌석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등받이 시트도 이 정도 각도면 편하게 갈 수 있는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수납 공간도 저는 구물망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저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좀 저렴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런 데는 뭐 안경 같은 거 넣어놓을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이나 간단한 립스틱 같은 거를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도 보면 이게 살짝 조절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2열에도 에어컨이 있고 똑같이 열선이 있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요. 우선은 저는 되게 처음에 타고서 기뻐했던 게 일단은 핸들이 D컷 핸들이에요. D컷 핸들을 보면 좀 스포티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 약간 스포티한 기분이 들었는데, 차가 뭐 스포티할 정도로 빠르게 나가진 않지만 그냥 감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설레었던 것 같고, 이번에 핸들 조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크루즈랑 이런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참 아쉬웠던 게, 처음에 제가 갑자기 여기 촬영을 오다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와이퍼를 조작을 하려고 보니까 와이퍼가 오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이번에 완전 깜짝 놀랐던 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무선 카플레이가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 다 무선 카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번에 모션이 생겼다고 해요. BMW처럼 이렇게 손 모션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놀랬죠. 그리고 지금 이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9.2인치 신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일반 8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좌석에 보면은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열선 시트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앞뒤 좌석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또 차이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용 자동 시트라든지 메모리 시트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만 이게 조수석이랑 운전석 모두 다 들어가고, 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조수석은 다 메모리 시트도 빠지고 전동 시트도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납 공간이 이렇게 눌러보시면 보통 이런 거는 좀 신기해 하실 텐데, 대시보드 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선글라스 같은 거 보관하라고 만들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는데요. 여기 선글라스 같은 작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이쪽 조수석 쪽에 글로브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도 대략 큰 책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이얼이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다이얼은 제 생각인데 이쪽에도 냉방이 되는 것 같아요. 냉방이 돼서 시원하게 뭔가를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조금 아쉬웠던 게 센터 콘솔 쪽에 이 수납 공간을 보는데, 일단 여기가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협소하고요. 그냥 물리적인 버튼 없이 그냥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런데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한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프레스티지를 선택하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썬루프예요.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 프레스티지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아예 안 들어가고 뭐 수납 공간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SUV만큼 조금 개방감을 위해서 무조건 이 파노라마 썬루프 넣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자, 그러면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홀드도 있네요. 저 오토홀드 되게 사랑하는 편인데 오토홀드도 이렇게 있어주고 모드도 이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좀 놀랬던 게 계기판도 이렇게 다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하고 그래서 좀 신형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차량이고요. 저는 당연히 이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트림에 상관없이 애플 카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도 지금 계속 에코 모드로 왔는데 노멀 모드로 달리면 출력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해요. 좀 부족해요. 출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150마력이니까 당연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스포츠로 한번 달려봐야겠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는데 달라진지는 살짝 더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RPM만 좀 높여가지고 잘 나가게 여기게끔만 그런 느낌. 그쵸, 약간 RPM만 살짝 높여가지고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괜찮게 튀어나가는데요? 그리고 이 차의 모드 같은 거를 보면서도 좀 이런 모드 변화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 차가 아니라 그냥 연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좀 편한 차?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춰진 거기 때문에 모드의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디스플레이에 바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되네. 우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물리 버튼이 사라지면서 많이 모던한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요즘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는 운전 중에 이런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때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터치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일일이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스포츠 초반에는 나름 괜찮은데요? 기름 먹으니까 모드를 빨리 에코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외제차 중에 폭스바겐을 탔을 때 제일 한국 차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 핸들이 일단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그리고 이런 악셀 반응이나 좀 브레이크 반응이 한국 차랑 제일 느낌이 가장 비슷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디젤 차에 150마력인데 뭘 바래?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냥 찝차 느낌으로 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요즘 따라 좀 찝차가 많이 땡기더라고요. 많이. 왜냐면 제가 요즘 파충류를 많이 키우면서 좀 사육장이나 그런 거를 물품을 많이 사올 때 박스토어에서는 많이 적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굉장히 땡기는데 찝차나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던 게 있어요. 통풍 시트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다른 동급 차량들은 옵션을 넣으면 그래도 이 통풍 시트를 넣을 수는 있지만 좀 동급 대비 차량들에 비해서 열선만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공조기가 엄청 시원해, 빵빵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달려 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이렇게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같은 게 하나가 나오긴 합니다. 이런 유리 같은 게 하나 나오긴 하는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유리창에 직접적으로 비치는 형식은 아니고 주행은 딱히 이 티구안에서는 주행면에 있어서 많이 말씀해 드릴 게 그냥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노멀하고 아주 컴포트한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행기를 다 마쳐봤는데요. 지금 양쪽에 마세라티와 맥라렌이 있는데 주차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제 덜덜 떨면서 주차했는데 이 폭스바겐 전 차종들이 다 센서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찾을 때 특히 공포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신형 티구안 시승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저는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티구안 짱 추천입니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차.